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은 최근 4년 동안 신축 아파트 8,500세대가 쏟아지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곳도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나 새로 지어지는 군산의 공공수영장은 모두 4곳입니다. 이용객이 늘면서 시민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한 해 운영비가 60억 원이나 돼 그만큼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까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익산은 최근 4년 만에 신축 아파트 8,500세대가 쏟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미분양 급증과 공사 중단 등 어두운 면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익산 아파트 공급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불과 4년 동안 신축 아파트 8,500세대가 공급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급됐던 7,500세대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줄어든 인구와 경기 침체, 고분양가 등과 맞물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추세. 익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9월 말 기준 940세대로 도내에서 군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은 아파트 건설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부송 4지구 등 신축 아파트 수천 세대가 추가로 더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익산시 미분양 세대는 940세대로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군산시를 바로 뒤따르고 있으며 아직 분양 및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분양 급증만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공원의 통행을 가로막은 높은 펜스가 설치된 채 공사는 수년째 중단돼 있습니다. 23층 376세대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계약금 70억 원은 거의 대부분 잠식됐고 은행 측은 30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지를 공매에 붙였습니다. 300여 명의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계약금 70억 원과 땅 대출 30억 원 등 약 100억 원을 확보하고도 자산은 거의 없고 빚만 남아있다는 것이며 조합원들은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모현 택지 개발 이후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없다가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 물량. 하지만 미분양 급증에 공사 중단 아파트까지 속출하면서 익산시의 주택정책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수확한 공공비축미국 5,370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같이 견조별을 매입하고 추후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국 1,826톤을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대금 중간 정산금은 매입 직후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12월 말 지급합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해품, 안평 3개 품종이며 수분이 13에서 15%로 건조된 벼만 매입합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이 진행한 원예 포럼에서 장점마을 학을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라이크 익산포럼에 따르면 11월에 참사, 기억과 전환을 주제로 장점마을에 대한 원예 포럼을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일본 구마모토 대학에서 미나미타 학을 개설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대학에서 장점마을 학을 개설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추모 사업을 개최해
장전마을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에 보고됐으며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법상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지만 실제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재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한재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공개사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장 뺨을 때린 김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로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신청사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김경진 의장을 포함한 익산시 의원들은 새로운 청사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됩니다. 전북자치도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김희재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13,600개라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채용된 건 107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만 맺었을 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투자 유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금강호 캠핑장이 내년 1월 정식 문을 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금강호 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이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캠핑장은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운영되며 위탁업체로 선정된 군산스테이가 맡게 됩니다. 캠핑장이 본격 운영되면 불법 야영과 쓰레기, 소음 민원이 해결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나 새로 지어지는 군산의 공공수영장은 4곳입니다. 갈수록 이용객이 늘면서 시민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한 해 운영비가 60억 원이나 돼 군산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5m 실내 수영장을 갖춘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28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끝내고 올해 말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등급의 정밀안전 진단을 받은 월명수영장. 지난해 무너질 위험에 폐쇄된 후 공모에 선정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산대 캠퍼스 안에 짓는 300억 원 규모의 복합센터에도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어질 공공수영장은 모두 4곳. 예전 월명수영장은 한 해 15만 명, 대하수영장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갈수록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월명과 대하, 서군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한 해 40여억 원. 이런 가운데 군산대 복합센터의 운영비까지 시가 떠맡을 경우 6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월명 수영장 다시 짓고 또 군산대에서 지금 수영장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총 포함하면 6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 수영장이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운영비 때문에 군산시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이제 갈수록 오르고 최소한의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제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운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하죠. 갈수록 늘고 있는 공공수영장.
재정 부담을 줄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재 기온보다 10도 이상 하락할 전망이며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수능 응시율이 88.74%로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응시율은 지난해보다 0.21%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345명이 늘어난 15,1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에서는 휴대전화 소지와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 등 모두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수능 이후 경찰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익산경찰서 등은 학교 전담팀을 운영해 PC방과 노래방, 만화카페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공원, 유해업소 주변 등에서 비행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수청, 군산세관 등 8개 기관은 오늘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크루즈 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호남지역본부가 오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을 추진하고 컨설팅 등 공공사업 협업,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교류에 나서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박대 1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어린 박대는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인공산란에 성장시켰습니다. 군산과 부안 해역에 모두 10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6년 박대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전북도의 수상한 행정 절차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선한희 도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6월 일본 동경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을 경제통상진흥원 파견 형식으로 보냈지만 진흥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꼼수 파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무소 운영을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다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해외 사무소 설치와 인력 파견 규정의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야간에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이 도내에도 처음으로 생깁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가 위치한 스쿨존의 시속 30km 제한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50km로 완화합니다. 경찰은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탄력 운영 구역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지적 재조사를 통해 선양동과 인피면 술살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양동과 인피면 술살리 일대 1587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선양동은 1970년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됐지만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월명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68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했습니다. 익산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 향상을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추가 배치합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인 5331번은 콜 운행 시간을 기존 낮 12시 40분에서 2시간 앞당긴 오전 10시 40분부터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함열 망성을 왕복하는 시민들은 오전에도 전화로 버스를 불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추가로 배치되는 수요 응답형 버스는 함열에서 칠목선 노선과 함열에서 수영장 노선을 번갈아 가며 운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 정밀 진단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통합해 실시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 질병에 대한 정밀 진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정읍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는 통합진단체계에 활용할 최신 진단 장비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지역 예술가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자를 위한 내년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순번 예약 방식으로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순번 예약은 공연의 경우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전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 온라인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티켓링크에서 순번 예약 후 대관 방문 신청은 공연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한의학 정책 추진 체계 마련과 한의학 서비스 확대, 한의학 산업화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과 한약재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전북연구원에는 오는 2029년까지 적용할 한의학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성산 주열반교회는 성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저소득 가구에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물품은 교인들의 추수 감사 헌금으로 마련됐으며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시 미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일동건설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배 대표는 작은 기부가 미성동 복지 허브화 기금 모집의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늦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